이번 시간에는 13절 준도형 사상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죠. 준도형 사상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전에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몇 번 도입을 했고 또 그러한 예들도 몇 번 봤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준도형 사상의 정의를 좀 알아보고 그 예들을 먼저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정의와 그 예에 대해서만 하고 아마 다음 시간에는 이제 성질에 대해서 다뤄질 것 같아요. 자, 먼저 준도형 사상의 정의를 먼저 보면 13.1 정의를 만약에 어떠한 사상이 있어요. G하고 G'은 우리가 말하는 분이에요. 정의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전에 정의할 때는 G의 연산에는 스타라는 연산이 주어져 있고 G'에는 스타 프라임 연산이 주어졌다 했는데 이제 우리가 연산들을 이항 연산들은 다 생략을 하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그 연산이 우리가 확실하게 주어졌을 때 군 준도형 사상이 어떻다라는 걸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바로 이항 연산들을 생략한 걸로 표기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떠한 사상 파이 군 준도형 사상은 거의 대부분 파이라고 많이 써요. 파이가 G에서 G', 즉 어떠한 G에서 G'으로 가는 그러한 사상 파이가 다음 조건을 만족하면 파이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우리는 파이를 뭐라고 하냐면 군자를 빼도 되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군에 대해서만 했기 때문에 굳이 표현을 하지만 준도형 사상이다. 그래서 그룹 그룹 호모피즘이라고 하는데 준도형 사상이다 라는 거는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조건이 뭐냐면 이거죠. 즉 임의의 정의역의 원소 x와 y가 있어요. 임의의 정의역의 원소 x, y가 있으면 x와 y를 군 G에서 연산한 다음에 다시 파이로 보낸 거는 각각의 x와 y를 연산과 파이로 보낸 다음에 G'에서 연산한 결과가 같을 때 이러한 조건을 만족할 때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군 준도형 사상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 조건을 우리가 뭐라고 할까? 책에서는 1번 조건 1을 만족할 때 우리는 1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할 게 뭐냐면 요 x, y 사이에는 x하고 y 사이에는 뭐가 생략되냐면 g의 이항연산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xy가 g의 원소이니까 x하고 y 사이에는 g의 이항연산이 있는 거예요. 그럼 파이 x, 파이 y는 G'의 원소이죠. 그러니까 여기 파이 x와 파이 y 사이에는 G'의 이항연산이 들어가 있는 거다. 그래서 이항연산은 대부분 언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이항연산이 덧셈일 경우에는 이제 플러스 기호를 써주는 거고 덧셈이 아닌 경우에는 대부분 다 생략을 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러한 성질을 뭐라 하냐면은 그 연산 보존 성질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즉 연산을 보존한다라는 얘기예요. x, y에서 즉 g에서 연산한 결과를 그대로 보내면
G 프라임 연산이랑 같다라는 거, 연산 보존이다라는 거, 연산 보존의 성질이다라고 얘기도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러한 어떤 준동형 사상이 있으면 항상 어떤 두 개의 군이 있으면 항상 준동형 사상 항상 존재를 해요. 뭐냐면 어떠한 G와 G 프라임이 군이면 어떠한 뭐가 있냐면 파이가 G에서 G 프라임으로 가는데 파이의 A의 원소, 임의의 원소 A에 대해서 얘를 항등원으로 보내줘요. 파이 x를 2 모든 x에 대해서 자, 이것으로 정의하면 파이는 군 준동형 사상이다. 자, 요 E'이라는 건 뭐냐면 E''은 G'의 항등원이다. 즉 모든 x를 즉 G에 있는 모든 원소를 뭐로 정역의 원소에 공역의 뭐를 보내 항등원으로 보내는 이러한 사상은 항상 준동형 사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떠한 두 개의 군이 주어지면 두 개의 군으로 가는 두 개의 군 사이에 준동형 사상은 항상 존재를 해요. 그랬을 때 이때 뭐냐면 모든 원소를 다 어디로 항등원으로 보내니까 이때 이러한 파이를 우리를 뭐라고 하냐면 자명 준동형 사상이다 라고 이라고 한다. 자, 이러한 준동형 사상이 있다라는 얘기죠. 이거는 뭐 당연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굳이 이거를 이제 증명할 필요도 없이 그냥 당연하게 준동형 사상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자명 준동형 사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 잘 써먹지는 않지만 그래도 혹시나 혹시 나중에 써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몇 가지 용어들을 좀 보죠. 그래서 어떠한 파이가 G에서 G'으로 가는 군 준동형 사상이다. 사상일 때 군 준동형 사상이라면 G하고 G'이 뭐란 얘기냐? 군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군 G에서 군 G'을 가는 준동형 사상을 그냥 군 준동형 사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파이가 단사일 때는 우리가 파이를 단사준동형 사상이라고 하는데 뭐 영어로 얘기를 할게요. 단사준동형 사상이면은 파이를 뭐라고 부르냐면 모노피즘이라고 불러요. 영어를 좀 얘기를 해주려고요. 그냥 우리 한국말로 얘기하면 그냥 단사 준동형 사상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영어로는 모노피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준동형 사상은 호모피즘이라고 쓰고 단사 준동형 사상을 모노피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이가 전사일 때는 파이를 우리는 영어로 뭐라고 하냐 에피모피즘이라고 불러요. 우리는 그냥 전사 준동형 사상이라고 하고 파이를 영어로는 에피모피즘이다 라고. 그러면 그 전에 했었죠. 만약에 파이가 전단사까지 되면 즉 준동형 사상이면 전단사까지 되면 파이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동형사상이라고 한국말로는 이제 동형사상이라고 부르고 영어로는 이제 아이소모피즘이다 라고.
아이소모피즘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그래서 동형사상에 대해서만 우리가 따로 부르고 나머지는 그냥 단사일 경우 단사준동형사상, 전사일 때는 전사준동형사상, 그리고 파이가 전단사이면서 준동형사상이면은 우리 동형사상이라고 부르고 영어로는 아이소모피즘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이러한 이제 군 준동형사상의 예들을 좀 보죠. 군 준동형사의 예들을 좀 몇 개 볼게요. 책에 있는 예들 중에서 뭐 이런 거 있죠. 13.3의 예. 13.3의 예를 보면 뭐냐면 SN이 뭐였냐면 N차 대칭군이었죠. SN은 N차 대칭군이었어요. SN은 N차 대칭군. 그래서 N차 대칭군이라는 건 뭐였냐면 1, 2, 3, 4, N에서 1, 2, 3, 4, N으로 가는 치환들을 다 모아놓은 전단사 함수들을 모아놓은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SN은 N차 대칭군인데 우리가 파이를 SN에서 G2로 보내는 어떠한 사상이에요. 자, 파이를 N차 대칭군에서 0, 1로 가는 그런 함수를 파이 시그마. 자, 얘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자, 0, 1. 둘 중에 하나로 가겠죠? Z2가 0, 1로 했으니까, 파이 시그마를 0 아니면 1로 보내는데, 0으로 보낼 때는 언제 보내냐면, 시그마가 우치환인 경우. 자, 시그마가 기치환인 경우에는 1로 보내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으로 정의하면 뭐가 되냐면 파이는 준동형 사상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이제 먼저 이게 이제 준동형 사상인 걸 보이려면 여러분들이 뭐를 확인해야 되냐면 항상 어떠한 군에서 군으로 가는 준동형 사상, 어떠한 사상이 준동형 사상임을 보여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뭘 먼저 파악해야 되냐면 정의역의 군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라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 자, 정의역과 공역. 정의역과 공역이 모두 군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먼저 첫 번째 확인해야 될 거는 정의역과 공역의 원소와 뭐를 해야 되냐면 이항연산을 먼저 분석을 해야 돼요. 정의역의 원소는 어떠한 모양이고 어떠한 성질을 갖는지, 공역의 원소는 어떠한 모양이고 어떠한 성질을 갖는지, 정의역과 공역에 각각 주어진 이항연산은 어떠한 것인지. 그래서 자, SN의 원소들은 다 뭐냐면 1, 2, 3, 4, N에서 1, 2, 3, 4, N으로 가는 전단사, 즉 치환들로 구성되어 있는 거. 치환이라는 건 전단사 함수죠. 즉 얘네들은 함수들을 모아놓은 집합인 거예요. 단순하게 얘기하면 전단사 함수들을 모아놓은 거야.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1, 2, 3, 4, N에서 1, 2, 3, 4, N으로 가는 전단사 함수들을 모아놓은 집합이에요. Z2는 0과 1로 이루어지는 집합이에요. 자, 그렇게 이제 원소를 우리가 분석을 했고, SN에는 뭐 어떠한 연산이 주어져 있냐면 치환 곱이라는 연산이 주어져 있는데 치환 곱이라는 건 결국은 뭐냐면
함수의 합성연산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치환,곱은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생략한다라고 그랬죠. 그 Z2에는 뭐가 주어져 있냐면 덧셈 기호가 주어져 있는 플러스 2, 즉 2로 나눈 나머지로 보내는 연산이 주어져 있다. 이와 같이 자, 첫 번째 뭐냐면 정의역과 공역의 원소의 성질, 모양 이런 것들 분석하고 이항연산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분석해야 돼. 그 다음에 뭐냐면 파이가 어떻게 정의되어 있느냐라는 거. 파이가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느냐. 아, 파이라는 거는 SN의 원소를 보내는데 우치환일 때는 0으로 정의되고 기치환일 때는 1로 정의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두 개가 분석이 되면 두 개가 분석이 되면 이제부터는 뭐냐면 증명은 기계적이에요. 아, 뭐야? 정의역의 원소를 두 개를 뽑아와서 두 개를 먼저 연산을 해. 그런 다음에 파이로 보낸 거하고 각각을 파이로 먼저 보낸 다음에 공역에서 연산을 하는 것이 같다라는 걸 보는 그거는 뭐냐면 이제 기계적인 거예요. 그냥 게임을 하는 거야. 그냥 게임 규칙대로 그냥 쭉 풀어가면 되는 거예요. 결국 어려운 게 아니라고. 자, 그러면 우리가 자, 그럼 파이가 준정사용을 보이니까 SN의 임의의 원수를 뽑아야 되죠. 그러면 SN의 임의의 원수를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첫 번째 시그마가 우치환 둘 다 우치환인 경우가 있어요. 시그마하고 일단 정의역의 원소를 두 개를 뽑아야 되죠. 시그마 타우라고 정의역의 원소를 뽑아요. 시그마 타우를 그러면은 시그마 타우 얘가 우치환 기치환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첫 번째 시그마하고 타우가 모두 우치환인 경우 시그마하고 타우가 모두 우치환이면 시그마하고 타우를 즉 우치환이라는 게 뭐였냐면 호환의 곱이 몇 개? 짝수개란 얘기예요. 모든 치환 SN의 원소 즉 모든 치환은 뭐로? 호환의 곱으로 표현이 되는데 짝수개로 표현이 되거나 또는 홀수개로 표현되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호환의 짝수개의 호환으로 곱의 짝수개의 호환의 곱으로 표현된 것을 우리는 우치환이라고 하고 홀수개의 호환의 곱으로 표현되는 것을 기치환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럼 얘도 짝수개의 호환의 곱 얘도 짝수개의 호환의 곱 짝수개니까 호환의 곱은 짝수개 얘도 뭐가 되냐면 우치환이 돼요. 자, 따라서 파이 시그마 타우는 뭐가 되냐면 가로 안에 있는 게 우치환이니까 0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자, 타우하고 시그마가 우치환이니까 파이 시그마도 0이고 파이 타우도 0이에요. 그렇죠? 정의에 의해서. 그러면 파이 시그마하고 파이 타우하고 자, 파이 시그마 파이 타우는 어디는 Z2의 원소고 걔의 연산은 뭐가 돼요? 플러스예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0 플러스 0이 돼서 0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즉 시그마 타우를 연산한 거를 보내도 0 각각을 연산한 다음에 더해도 0 따라서 파이 시그마 타우는 파이 시그마 플러스 파이 타우 자, 이러한 성질이 만족한다라는 얘기예요. 둘 다 우치환일 경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그마가 우치환, 타우가 기치환. 이런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시그마 타우는 당연히 뭐가 되냐면 기치환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얘는 짝수계의 호환의 곱, 얘는 홀수계의 호환의 곱이니까 짝수계, 홀수계가 돼서 기치환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뭐예요? 파이의 시그마 타우는 얘 가로 안에 기치환이니까 뭐가 되냐면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시그마가 우치환, 타우가 기치환이니까 파이 시그마는 뭐가 되냐면 0이고 파이 타우는 1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따라서 파이 시그마 더하기 파이 타우는 0 더하기 1이 돼서 1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같죠. 자, 그러므로 이거는 나중에 쓸까요? 이 부분은 그냥 이렇게 여기도 받고. 그럼 세 번째, 이번에 바꿔서 시그마가 기치환, 타우가 우치환. 그럼 당연히 시그마 타우는 기치환이 될 것이고, 따라서 파이 시그마 타우는 1이 되는 거고, 자, 여기에서는 파이 시그마는 1이고 파이 타우는 0이 되는 거죠. 파이 시그마 더하기 파이 타우는 1 플러스 0이 돼서 1이 된다. 그래서 또 여기도 같고, 이제 마지막으로 둘 다 기치환인 경우, 시그마 타우가 모두 기치환인 경우, 그러면 시그마 타우는 얘도 기치환, 얘도 기치환. 홀수계고 홀수계고 홀수하고 홀수만큼 있으니까 뭐가 돼? 짝수가 돼서 우치환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파이의 시그마 타우는 우치환이니까 0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얘네들이 기치환이니까 파이 시그마도 1, 파이 타우도 1이에요. 그래서 파이 시그마 더하기 파이 타우는 1 플러스 1. 자, 1 플러스 1을 2로 나눈 나머지는 0이죠. 자, 그래서 어느 네 가지 경우 모두, 이제 네 가지 경우밖에 없죠. 네 가지 경우 모두 뭐를 생각했냐면 1, 2, 3, 4 모두 뭐를 만족하냐면 모두 뭐를 만족하냐면 파이 시그마 타우, 시그마 타우를 SN에서 연산한 다음에 파이로 보낸 거나 각각을 파이로 보낸 다음에 Z2에서 연산한 결과가 성립한다, 같다라는 얘기죠. 성립함으로 파이는 준동형 사상이다라는 얘기지. 자, 그리고 딱 보면, 자, 뭐까지 되면 전사까지 되죠, 전사. 왜냐면, 시그마, 얘 SN에는 우치환도 가지고 있고, 기치환도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Z2에서 0을 뽑으면은, 그런 0으로 가는 우치환 하나는 분명히 존재하고, 기치환도 분명히 존재, 1로 가는 기치환도 분명히 존재를 해요. 따라서, 특히 파이는 전사인 게 자명하죠. 전사이므로 파이는 전사 준동형 사상, 즉 에피모프즘이다 라는 얘기예요. 파이는, 자, 이것까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파이는 에피모프즘이다.
자, 두 번째 얘는 굉장히 조금 중요한 거예요. 13.4에 자, 우리 이거는 이제 나중에 많이 나올 거예요. 이게 대입 준동형 사상이라는 건데 대입 준동형. 자, 우리가 라지 F라는 거는 뭐였냐면 함수들을 모아놓은 조합이에요. 뭐냐면 정의역과 공역이 실수 R인 함수들의 덧셈군이에요. 즉 실수 R에서 R로 가는 그러한 함수들에다가 함수의 덧셈을 주면 얘는 군이 된다. 그래서 군의 예에서 했던 거죠. 그리고 R은 우리는 뭐냐면 실수의 들인데 실수에 뭐를 준 거냐면 덧셈을 내는 거예요. 실수들의 덧셈군. 그러면 우리는 뭐를 줄 수 있냐면 F에서 R로 가는 어떠한 준동형 사상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임의의 어떠한 R의 원소 알파에 대해서 파이 알파를 F에서 R로 가는 함수인데 파이 알파의 F 즉 스몰 f는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거냐면 R에서 R로 가는 함수죠. 그래서 F 알파 으로 정의하면 얘는 파이 알파는 준동형 사상이 된다. 자, 그러면 이게 당연히 되죠. F가 R에서 R로 가는 함수이니까 알파는 R의 원소예요. 그러니까 F 알파 값이 존재를 한다고. F 알파는 어디의 원소냐면 공역인 실수 R의 원소예요. 그래서 함수를 파이 알파는 라지 F의 원소인 함수 F를 F 알파로 보내는 그러한 사상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요 F는 라지 F라는 건 뭐냐면 실수 R에서 R로 가는 함수들이고 여기 R은 실수들이 원소들이 여기에는 함수의 덧셈이 주어져 있는 거. 여기서 덧셈군이라는 거는 뭐냐? 이 덧셈은 뭐냐면 함수의 덧셈이에요. 자, 함수의 덧셈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면 노란색으로 쓸까요? 즉 F의 연산, 라지 F의 연산, 라지 F의 이항연산은 함수의 덧셈이에요. 함수의 덧셈. 그래서 함수의 덧셈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정의한 거냐면 만약에 F와 G가 실수 R에서 R로 가는 함수이면 F 더하기 G라는 것도 실수 R에서 R로 가는 건데 얘는 어떻게 보내주는 함수야? 여기에 X라는 게 있으면 F 더하기 G라는 함수의 함수값은 어떻게? fx 더하기 gx. 자, 이렇게 보내주는 함수의 덧셈이 이렇게 정의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거를 이제 먼저 분석을 해야 되죠. 실수의 덧셈은 어차피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거니까 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파이 알파는 어떻게 보낸다? 가로 안에 있는 거에 함수값으로 보낸다. 자, 이거 이렇게 딱 먼저 분석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뭐 하면 되냐면 이제 기계적으로 증명하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일단 뭐를 뽑아야 정의역의 두 원소를 뽑아야 되죠. F와 G가 라지 F의 원소
라고 하자. 그러면 파이 알파에 F 더하기 G 이렇게 보내야 되죠. 그럼 얘는 뭐냐면 안에 있는 함수에 가로 안에 있는 함수에 알파에서의 함수값을 보내라는 F 플러스 G의 알파 즉 F 플러스 G라는 함수의 함수값을 보내라는 얘기예요. 그럼 얘는 함수의 덧셈의 정의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F 알파 더하기 G 알파로 이렇게 정의가 된다라는 거였죠. 그럼 F 알파는 뭐냐면 파이 알파의 F, G 알파는 파이 알파의 G. 즉, F하고 G를 정의역에서 연산을 한 다음에 보낸 거나 각각을 파이 알파로 보낸 다음에 보낸 거나 같다는 얘기.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뭐를 생각을 해야 되냐면 F와 G가 라지 F의 원소이기 때문에 자, 요거 여기에 있는 거하고 여기에 있는 거 여기에 있는 덧셈은 뭐가 되냐면 함수의 덧셈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노란색으로 안 쓰더라도 여러분들이 쟤는 함수의 덧셈을 뜻하는구나. 그럼 여기에 있는 덧셈과 여기에 있는 덧셈 자 얘는 뭐를 뜻하는 거야? F알파, G알파 얘는 다 어디의 원소? 실수들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실수의 덧셈. 자 덧셈은 다 그냥 무조건 플러스 기호로 쓴다라고 그랬어. 그래서 그 덧셈, 그 원소들이 어디 원소냐, 어디에 속하는 거냐에 따라서 얘가 실수의 덧셈도 될 수 있고, 함수의 덧셈도 될 수 있고, 뭐, 행렬의 덧셈, 아니면 ZN의 덧셈, 뭐, 벡터의 덧셈. 이렇게 된다는 얘기. 그걸 여러분들이 딱 본 순간, F와 G가 라지 F의 원소, 즉, 함수들의 원소, 함수들이니까, 그 F와 G 사이에 있는 플러스 기호는 함수의 덧셈이다 라는 거를 머릿속에 떠올려야 되고 F알파나 G알파는 실수들이지 그러면 F알파와 G알파 사이에 있는 플러스 기호는 실수의 덧셈을 의미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떠올릴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두 개 같으니까 따라서 파이 알파는 뭐가 되냐면 준동형 사상이다 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특히 자, 뭐까지 되냐면 얘는 전사 준동형 사상이 돼요. 자, 뭐냐면 전사가 되려면 뭐야? 공역의 임의의 원소를 뽑아왔을 때 공역의 임의의 원소 어떤 뭐라고 할까? 공역의 임의의 원소 C에 대해서 이 C로 대응되는 F의 함수 하나 찾으면 돼요. 자, 그래서 임의의 공역의 원소 C에 대해서 베타라고 할까? 임의의 공역의 원소 베타에 대해서 자, 뭐가 존재하냐면 어떤 함수가 존재를 해요. 자, 어떤 함수? 파이 알파로 보냈더니 뭐가 되는? 베타가 되는 그런 함수를 찾을 수 있으면 돼. 그럼 이거 뭘까? 이 부분이 어떤 함수는 베타로 보낼까? 즉 얘는 뭐냐면 어떠한 함수의 알파에서의 함수값이에요. 얘가 베타가 돼야 돼. 뭐를 보내면 되냐면 상수함수를 보내면 되죠. 상수함수. 즉 자, 실수 R의 임의의 원소 베타에 대해서 F를 Fx를 우리가 베타라고 하자는 임의의 실수 R에 대해서. 그러면 얘는 즉 무슨 얘기야? R의 모든 원소를 다 뭐로? 베타로 보내는 상수함수예요. 그렇죠? 상수함수. 이러한 상수의 베타라 하면 파이 알파의 F는 F 알파
즉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베타니까 알파도 실수니까 알파 뭐는 베타가 된다라는 얘기. 자,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R의 임의의 원소 베타에 대해서 뭐를 주냐 하면 F는 당연히 실수 R에서 R로 가는 그러한 함수이고 파이 알파 F로 보는 베타가 되므로 파이 알파는 뭐가 되냐면 전사까지 된다라는 얘기. 파이 F는 F축 중이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뭘 하냐면 이 대입준동형 사상, 대입준동형 사상, 즉 어떠한 실수 R에서 R로 가는 어떤 함수들이 곱셈군에서 실수군으로 가는 이 파이 알파라고 하는 얘는 준동형 사상인데 뭐까지 되냐면 전사준동형 사상까지 돼요. 전사준동형 사상까지 돼요. 자, 그래서 이때 얘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는데 이러한 파이 알파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러한 파이 알파를 요 파이 알파 이렇게 정의가 되는 요 파이 알파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알파 실수 알파에서 대입 준동형 사상이라고 불러요. 즉 뭘 알파를 뭐한 것처럼 보여요? 대입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밸류에이션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영어는 항상 이러한다. 이게 이제 나중에 우리가 대수학은 뭐라고 그랬냐면 방정식의 해를 찾는 거예요. 방정식의 해라는 건 뭐냐면 x 대신에 어떤 알파를 넣었을 때 그 2차 방정식이 성립하면 그 알파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그 방정식의 해라고 불러요. 그 해를 찾는 단서가 뭐냐면 이 대입준동형 사상이야. 그래서 이 대입준동형 사상은 군 이론에서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제 우리가 환론 또는 채론 이런 거 할 때 굉장히 좀 중요하게 다가가는 그러한 준동형 사상이 돼요. 이건 나중에 2학기 때도 또 할 거야. 그래서 이것도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고. 자, 또 뭐가 있냐면 (13.5) 자, 우리가 선형 대수학. 자, 선형 대수학에서 보면은 어떠한 T가 V에서 W가는 T가 벡터 공간의 선형 변환이다 라고 그러면 자, 어떠한 선형 변환이라는 얘기예요. V하고 W가 모두 벡터 공간이라는 얘기고 T가 V에서 W가 가는 선형 변환이다 라는 얘기는 결국은 뭐예요? 뭐를 만족해야 돼? V에서 임의의 V의 원소 V와 U와 V에 대하여 뭐를 만족해야 되냐면 U 플러스 V가 뭐가 돼야 돼요? TU 더하기 TV가 돼야 되는 거죠. 이게 만족하죠. 이것뿐만 아니라 뭐도 만족해야 돼? 스칼라배도 보존을 해야 돼. 근데 우리는 여기까지만 필요해요. 왜냐하면 자 V하고 W가 벡터 공간이면은 벡터의 덧셈만 가지고 한다 그러면 군이 된다라고 했어요. 아벨군까지 된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아벨군까지 된다라고 그랬어. 자, 그러니까 선형변 아니면 이게 성립하니까 T는 벡터 공간에서 벡터 덧셈만 뽑아온 거예요.
T는 뭐가 되냐면 준동형 사상이다 라는 얘기죠. 준동형 사상이 된다 라는 얘기. 이렇게. 얘가 선형변환이면 이미의 V 원소 UV에 대해서 이것이 성립하므로 T는 그러한 준에서 군으로 가는 준둔형 사상이다 라는 얘기지. 자, GLN R. 자, 얘가 뭐였었죠? 얘가 GLN R이라는 거는 행렬들을 모아놓은 거였죠. N차 정사각 행렬들을 모아놓은 거야. 즉 A가 어떠한 성질을 만족하냐면 역행렬을, 즉 가역행렬들을, N차 가역행렬들을 모아놓은 집합이 얘예요. 즉 N차 가역행렬들을 모아놓은 집합이 얘야. 그럼 가역행렬 필요청분 조건이 뭐였냐면 A의 행렬식이 0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A의 행렬식이 0이 아니다. 자, 이거면 얘는 뭐냐면 행렬 곱셈에 대해서 분이 된다라고 했죠. 이거에서 GLNR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뭐냐면 어떠한 집합이냐면 N차 가역 행렬들의 군이에요. N차 가역 행렬들의 군. 즉 여기에는 곱셈이 주어져 있으니까, 행렬 곱셈이 주었으니까 곱셈군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가역 행렬이 가지는 성질이 뭐냐면 행렬식이 0이 아니다라는 거니까 GLNR을 원소로 표현하면 이렇게 쓸 수, 집합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쓸 수 있고, GLNR이라는 거는 N차 가역 행렬들의 곱셈군인데 우리는 얘한테 이름을 붙여줬죠. 뭐냐면 N차 일반 선형군이다 라고, N차 일반 선형군이라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래서 이러한 GLNR이라는 게 있고, 또 R스타라는 게 뭐였냐면, R스타라는 거는 실수해서 뭐를 뺀 거냐면 0을 뺀 거예요. 그럼 얘는 뭐냐면 실수의 곱에 의해서 곱셈군이 되죠. 얘는 곱셈군이에요. 여기는 당연히 실수들의 곱이 되어 있고. 그러면 GLNR에서 요 R스타라고 하는 곱셈군으로 가는 준둔형 사상을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파이를 GLNR에서 R스타로 가는 건데, 자, 파이 여기의 원소는 N차 정사각이니까 A가 돼. 그럼 여기를 A의 행렬식으로 보내는 거야. 자, 이것으로 정의하면, 자, GLNR의 원소들은 행렬식이 0이 아니니까 얘는 절대 0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파이 여기 정의역의 모든 원소를 어디로? R스타로 다 대응이 된다라는 얘기야. 만약에 GLNR이 아니라 그냥 임의의 N차 정사각 행렬들의 군이 집합인, 걔는 어차피 행렬 곱셈도 안 되지만은, 연산이 안 되지만은, 자, 여기에서 보면은 얘의 모든 원소들은 뭐를? 행렬 곱셈, 행렬식이 다 0이 아닌 애들이야. 그래서 A의 뒤통수가 0이 아니니까 정역의 모든 원소를 공역에 다 대응이 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함수가 되는 거야. 근데 함수뿐만 아니라 뭐가 되냐면 준둔형 사상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거기에다가 전사까지 돼요. 전사 준둔형 사상이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뭐 이제 증명은 다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정의역의 원소는 n차 정사각행렬이고 여기에는 행렬 곱셈이 주어져 있는 군이고 얘는 0이 아닌 모든 실수들이고 여기에는 실수에 곱셈이 주어져 있는 거고 그럴 때 파이는 어떻게 보내냐면 행렬식으로 보내는 거고 그럼 증명은 끝났지 뭐.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여기에 원소를 정의역 변서 A, B를 뽑아야 되죠. 자, 그러면 파이의 A 곱하기 B. 자, A 곱하기 B를 파이로 먼저 보내요. 그러면 파이는 어떻게 보내라고? 가로 안에 있는 거에 행렬식으로 보내라. 자, 근데 선형대 수학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내가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행렬식의 곱은 두 행렬의 곱의 행렬식은 뭐랑 같다? 각각의 행렬식의 곱과 같다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얘는 뭐랑 같냐면 파이 A, 얘는 파이 B. 자,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따라서 이거이므로 파이는 뭐가 되냐면 준중의 사상이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준중이니까 전사인 걸 보여야 되죠? 전사인 걸 어떻게 보여야 돼? 정역에 있는 원소를 하나 뽑아야 돼. 자, 궁역의 원소를. 자, 뭐라고 할까? 알파를 R 스타의 원소라고 하죠. 그러면 알파는 0이 아닌 실수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뭐가 행렬식이 알파가 되는 행렬을 하나 찾으면 돼요. 뭐가 있을까? 이거는 이런 뭐 찾는 문제, 즉 전제성만 찾으면 되는 거죠. 하나만 찾으면 되는 거잖아. 그렇죠? 행렬식이 알파가 되는 얘가 알파가 되는 요 행렬 A를 하나 찾으면 되거든요. 이러한 찾는 문제는 이제 뭐냐면 조금 수학을 이제 얼마 공부하지 않은 학생들은 되게 어려워해요. 여러분들 뭐 대수학을 얼마 배우지 않았고 이제 선형대 수학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2학년 때 선형대 수학을 배웠지만 뭐 선형대 수학을 여러분들이 딱 2학년 때는 배우고 이제 거의 이제 접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좀 저기 한데 이게 수학을 여러분들이 오래 하다 보면은 이제 찾는 문제 같은 경우를 이게 지금 별로 오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어떠한 무언가를 찾는 게 쉽지를 않아요. 무언을 찾아야 아까와 같이 어떤 대입 준등형 사상도 전사이다라는 걸 보일 때 우리가 상수함수가 즉 모든 x를 베타로 보내는 어떤 상수함수 그것이 이제 그것을 찾는 거였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어떤 분명히 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실수 알파가 행렬식이 알파가 되는 이러한 n차 정사각행렬 가역행렬 알파를 찾아야 되는데 걔를 어떻게 찾을 거냐라는 얘기예요. 그런 걸 이제 쉽게 찾는 게 뭐냐 이제 수학적 센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바로 할게요. 우리가 뭐를 했냐면 D를 이런 0이 아닌 실수 알파에 대해서 D를 우리가 대각행렬로 잡아요. 뭐를 잡냐면 알파 1 자, 그러면 이거는 무슨 뜻이야? 대각성분은 알파 111인 애고 나머지 모든 성분은 다 0인 n차 정사각행렬이에요. 대각행렬 D를 대각행렬이라고 하면 대각행렬에서 1행 1열의 성분은 알파고 2행 2열의 성분부터 n행 n열의 성분은 다 1이고 나머지 성분들은 다 0인 그런 대각행렬이에요. 그러면 파이 D를 보내면 얘의 행렬식 D는 뭐가 되냐면 대각행렬이니까 대각행렬의 행렬식은 뭐야? 대각성분들의 곱이죠.
힘으로. 그리고 알파는 0이 아니니까 D는 이고 대하여 D는 알파 1. 분명히 얘는 알파니까 0이 아니죠. 그리고 파이 D는 알파 이므로 자, 즉 B의 행렬식이 0이 하니까 D는 어디의 원소? 정역의 원소. 그쵸? 이거이므로 D는 어디의 원소냐면 GLNR의 원소이다. 이고 또한 파이의 D는 알파이므로 파이는 전사이다. 자, 그래서 전사 중등의 사상이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는 게 이러한 거를 찾아야 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찾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물론 이러한 대각행렬 일행일렬의 성분이 알파이고 대각 성분들이 나머지 대각 성분이 1이고 나머지 성분들이 0인 이러한 대각행렬 뿐만 아니라 어떠한 행렬도 알파가 되는 행렬식이 알파가 되는 그런 n차 정사각행렬들은 무지하게 많아요. 굉장히 많아. 하지만 이제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하나 찾아야 되는데 그 무언가를 하나 찾는 게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조금 쉽지가 않죠. 그런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되는 쉽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이제 수학을 이제 오래 공부하다면 머릿속으로 탁탁 하나씩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쉽게 이제 빠른 시간 내에 쉽게 찾아내는 사람들이 이제 수학적 센스가 이제 조금 이제 좋다고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런 사람들이 이제 수학을 공부를 하면 나중에 계속 공부를 더 대학원 가서 여러분들이 수학을 공부를 하면 조금 쉽게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란 얘기다. 수학을 공부하는데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그나마 조금 쉽게 공부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게 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좀 더 이제 또 다른 이제 군중등의 사상의 예를 더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죠.